자, 일단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그 순열이랑 조합을 일단 하나씩 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수식 입장에서 바라볼 거야. 그래서 일단은 순열이라는 게 뭐였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죠? 그래서 n, p, r이라고 썼던 거.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한다? n 곱하기 n-1 곱하기 댕댕댕 가서 어디에서 끝나? n-r 플러스 1에서 끝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를 n팩을 뭘로?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얘 성질이라고 해서 뭐 p, np0은 당연히 1일 거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을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도 안 뽑을 거니까 나열할 것도 없어.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npn이 뭐가 되겠어? npn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아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뽑는 경우에서 한 가지일 거고 나열할 거예요. n팩이 됩니다. 라고 했었고요. np는 뭐가 됩니다? 뭐 n이 됩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성질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이라는 게 있어. 조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NCR로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 하나 더. 계승이라는 게 있었죠. 계승. 요거. 그지? 계승이라고 해서 N 팩토리얼. 얘는 N부터 계속 곱해가지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곱해주는 거를 계승이라고 했었고, 여전히 0 팩토리얼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NCR이라고 하는 거는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어디까지 곱해준 거? 얘는 N-R 플러스 1까지 곱해준 거를 얘를 뭘로 나눠줬으면 좋겠어? R, R-1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이 1까지 이렇게 곱한 걸로 나눠주고 싶어.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얘를 정리해주면 여전히 N팩을 뭘로? N-R팩에 R팩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R팩이니까. R팩이니까. NPR을 R팩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 도구로서의 관계, 도구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 나열의 도구, 나열의 도구로서 우리는 팩토리얼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뽑기 도구로서 NCR을 생각했고,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해준 뽑아서 나열한다의 도구로 NPR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 괜찮죠? 이제 이건 도구의 입장인 거고, 이제 이 식 가지고 좀 장난을 되게 많이 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먼저 하고 갈까? 아니, 식 먼저 하고 가자. 오케이? 식 먼저 하고 갑시다. 그래서 문제를 쭉쭉쭉쭉 가봤을 때 이런 거 이제 개수 구하는 것,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잠깐 뒤로 넘겨놓고 우리는 지금 뭐 먼저 할 거냐면 쭉쭉쭉쭉 뒤로 가서 조합, 요런 거 있지.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뭐야, 없어? 없네? 요런 걸 좀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 다 몰려 있었구나. 한 방에 다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됐어? 뒤로 쭉 가봐. 일단 기억부터 찬찬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고 싶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r개를 나열하고 싶어요.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이 성립하나요? 잘 안 보일 테니까 한번 써볼게요. npr 마이너스 r 곱하기 n-1p r-1 이 녀석을 계산한 결과가 npr-1이 되나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찬찬히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할 때는 여기 얘를 어떤 거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NPR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N팩 N-R팩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할 거고 NCR이라는 건 뭐가 된다? N팩 N-R팩에 R팩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할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된다는 너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있잖아. 얘를 보면서 이 생각을 잘 못해요. 또 얘를 보면서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식이 딱 나왔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가 돼버리면 안 돼. 얘는 얘군요라는 생각, 얘는 얘군요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얘는 n팩, 그 다음에 n-r팩 요렇게 쓸 거고 그 다음 빼기에 r 곱하기에다가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는 n-1팩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여전히 n-r팩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니까 요걸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일단은 식을 정리하는데 가장 기본은 뭐야?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다시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봐봐. 분모들을 먼저 비교해봐. 똑같죠? 또 그냥 싹 다 묶여버리겠네. 분자들을 생각해봐.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 n-1 팩. 전체가 다 공통인수죠. 왜냐면 얘는 n 곱하기 n-1 팩일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n-r 팩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n-1 팩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n-1이 되는 거야. n-r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r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뭐야? 얘랑 얘랑 또 뭐가 되게 생겼네? 약분이 되게 생겼네. 그죠? 그럼 약분을 한번 해줄까?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약분한 거니까 밑에 거는 n-r보다 하나 더 작은 요 녀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위에는 n-1 뭐가 될 거야? 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 잘 보면 n-1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n-1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1p가 되는 거고 걔 빼기 r, 걔 빼기 r이니까 얘는 r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맞아 틀려? 틀렸어. 이게 아니라 결론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이 식과 이 식의 관점에서 그다음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뭘 해낼 수 있어? 주어진 상황을 구해낼 수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 n 플러스 1 c r 은 n 플러스 1 c r n 마이너스 r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됐나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성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니까 식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더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된다면 두 개는 같은 식이야라는 성질이 있어. 그게 조합의 성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천천히 봅시다. 여기는 얘를 보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겠니? 생각해 봤을 때 n 더하기 1팩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밑에는 뭐야? 얘 마이너스 얘 팩이니까 n 마이너스 r 플러스 1팩 이렇게 될 거고 얘 팩이니까 r 팩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써볼 건데 얘는 n 더하기 1 뭐야? 팩이잖아. 그 다음에 얘에서 뭘 뺄 거야? 얘를 뺄 거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n 없어지고 1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r이니까 플러스 r 되면서 r 팩이 될 거고 그럼 요 녀석 그대로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뭐가 될 거야? 팩이 될 거야. 아, 두 개 서로 똑같군요. 증명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했고요. 네 번째 거로 가보자. 자, 네 번째 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 n 곱하기 n-1 cr-1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r 곱하기 ncr-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여기는 얘를 지금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요거는 틀렸던 거고 요건 맞았던 거고 이제 요거 하고 있는 중이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를 봤을 때 일단 천천히 여기는 얘는 뭐야? n 곱하기 뭐가 돼? 얘 n-1 팩토리얼에다가 얘에서 얘 뺐다. 얘에서 얘 뺐다. n-r 팩이다. 그 다음에 요 녀석 r-1 팩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좌변을 또 봤더니 우변을 봤더니 얘는 r에다가 곱하기 얘는 n 팩이네요.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n-r 플러스 1 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r-1 팩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됐어? 그 두 개 같나 봐. 일단은 비교를 해보자. 여기서 n 곱하기 n-1 팩은 n 팩이랑 똑같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이게 뭐야? 이게 r-1이죠. r-1. r-1 팩이랑 요 녀석은 똑같죠. 됐습니다. 그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랑 이거 남았잖아, 그지? 이거랑 이거 남았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 약분해버리면 이거랑 지금 요거 느낌표만 사라지겠지. 됐어? 그러면 얘분의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 걔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오케이? 요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음.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r-1c, n-1c, r-1 플러스 n-1c, r은요. ncr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됐어? 그럼 요걸 이제부터 천천히 내가 증명해 나갈 생각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천천히 보는 거야. 얘는 n-1 팩토리얼에다가 얘에서 얘 빼면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 요거 팩토리얼이니까 r-1 팩토리얼이 되겠죠? 더하기 요 녀석은 n-1 팩토리얼에다가 얘에서 얘를 빼면 n-r-1 팩토리얼이 될 거고 얘는 r 팩토리얼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나는 얘를 만들고 싶은 건데 일단 요 두 개의 상황을 보니까 어때? 두 개는 공통인수를 다 가지고 있어. n-1 팩토리얼을 싹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는 n-r-1 팩토리얼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는 뭐야? r-1 팩토리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렸다면 여기서 뭐만 남겠어?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이 녀석 빼간 거니까 얘는 n-r 하나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거 없어지고 다 빼간 거니까 얘는 플러스 r분의 1 하나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이 녀석만 열심히 계산해보면 n-r에다가 r 곱한 거에다가 요거 넘어가고 넘어간 거니까 n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곱해져서 뭐가 되고요? n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곱해져서 뭐가 되겠어?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곱해지면서 뭐가 되겠어? r 팩토리얼이 됩니다. 즉 ncr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됐어? 그래서 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식을 가지고 뭔가 계산해 주세요라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 여기서 이 마지막 거 있잖아. 요 마지막 거는 미리 좀 설명을 하고 갈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자, 여기는 요 녀석은 좀 유심히 봐뒀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얘 성질 중에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거든. 여기서 봐봐. NCR이 결국 뭐가 되냐면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성질이 있어. 지금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가 여기는 얘의 의미가 도대체 뭘지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는 쉽게 말하면 뭘 한 거냐면 분류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서영이 학교 반이 몇 명 있어? 24명 있어. 지금 서영이 반이 있어요. 서영이 반. 학생이 지금 몇 명 있다고? 24명이 있대. 근데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야, 지금.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부터 청소당번 5명을 뽑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24명 중에서 5명을 뽑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응.
근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서영이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서영이를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그지? 그 서영이가 너무 괘씸했다면, 평소에 행실이 별로라서 되게 괘씸했다면 어떻게 했어? 쟤는 왜 뛰어나가? 쟤는 무조건 청소 한번 할 거고 우리 4명, 우리 반에서 4명만 더 뽑을 거야 라는 입장에서 24명 중에서가 아니라 23명 중에서가 되겠지. 23명 중에서 난 4명만 더 뽑을 거야. 이러면 뭐야? 서영이는 포함된 경우지. 그지? 다시 서영이 포함된 경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너무 천사거나 아니면 서영이 행실이 평소 너무 발라서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막 걱정스러워서 그러면은 얘 빼놓고 우리끼리 5명을 청소하자 당번을 뽑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23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서영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를 합친 게 결국은 서영이가 포함되거나 말거나 하는 모든 경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더하기 여기는 얘를 한 결과는 여기는 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뭘 한 거야? 서영이를 일부러 포함시켜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본 거고 얘는 서영이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경우의 수를 구해본 거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결과가 전체 경우가 됩니다. 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특정한 한 명을 포함시킨 경우의 수. 그러니까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특정 한 명을 뽑지 않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n-1명 중에서 r명을 그대로 다 뽑아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는 이 성질 정확하게 하나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거냐? 이거는 되게 쉬워요.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걸 먼저 확인해. 두 개가 서로 같았다. 라는 상황이 됐다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서로 같았어 라는 상황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1차이나 1차이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큰 거를 여기다 갖다 써주고 얘보다 1 큰 거를 갖다 써줌으로써 완성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OC3이 있어. 더하기 OC4를 했어. 라고 한다면 똑같잖아. 그지? 얘도 계산해야 되고 얘도 계산해야 돼. 이런 불편한 상황이었을 때 요거 두 개 똑같고 이거 두 개 1 차이 나니까 얘는 6, 얘보다 하나 더 큰 거. 그럼 둘 중에 얘보다 더 큰 4를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확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2C2 더하기 3C2 더하기 3C3으로 할까? 3C3. 아, 이건 너무 똑같네. 2C1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 이렇게 할까?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이 되니까 얘는 3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5C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100C 99가 됐다고 쳐보자. 그럼 당연히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아니야. 아이, 그냥 뭐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됐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사실 3이고 3이고 4, 5, 6, 7, 10, 100 이렇게 될 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냐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얘가 4C 뭐가 돼?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더해버리면 5C 뭐가 돼? 3이 되고요. 얘랑 더해버리면 6C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100C 98이 나왔을 거고 얘랑 더해지면서 101C 99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저기를 싹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 하나는 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아까 여기서 요거와 관련된, 여기는 요 디귿과 관련된 성질입니다. 요거는 NCR이라고 하는 거랑 NCR- n-r이라는 거랑 요거랑 두 개가 똑같아요라는 성질입니다. 오케이?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왜 당연할까? 그러니까 뽑는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 달라는 소리냐면 여기는 얘는 뽑는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얘는 구분한다의 느낌으로 가져가 주세요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10C3을 할 거야랑 지금 10C7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요 숫자랑 요 숫자랑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된다면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계산해 보면 왜 같아지는지 다 알고 있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얘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저 의미가 뭘까라는 건데 10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는 의미와 10명 중에 7명을 뽑는다는 그 의미가 왜 같아질까? 라는 건데 10명 중에서 나는 청소당번 3명을 뽑을 거예요라고 하면 십시삼이잖아. 그지? 근데 그 상황을 똑같이 그냥 말만 틀어서 내가 10명 중에서 청소를 안 할 7명을 뽑을 거예요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십시삼이다, 십시칠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1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중에서 색칠을 하는 거야. 3명만. 오케이? 그다음에 7명은 색칠을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냥 구분의 역할만 있다는 거지 실제로 뽑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구분의 느낌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해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요 식을 통해서 사실 요 식을 통해서 좀 다른 거를 지금 접근해 보긴 했었지만 충분히 똑같은 증명으로서 해석할 수 있을 테니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쓰여요. 나중에는 뭐 이항 정리 뭐 이런 쪽으로도 막 발전해서 쓰이는 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순열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NCR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성질이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NC0은 당연히 얼마겠어? 1일 거야. NCN은 얼마겠니? 아까 NPN은 N팩이었잖아. 근데 얘는 NCN. 뭐야? 그냥 있는 의미로 생각해봐. N명 중에서 N명을 다 뽑을 거야. 1. 당연히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NC1도 여전히 N이 될 거고 NCN-1도 여전히 N이 될 거야. 이런 성질들을 가지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했듯이 NCR이라는 거랑 NC, N-R은 당연히 같아지고 NCR이라고 하는 거랑 N-1C, R-1 더하기 N-1C, R까지 다 같아집니다. 라는 이런 성질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우리의 계산을 조금씩 줄여갔으면 좋겠다가 좋겠어요. 됐죠? 그럼 이제 식으로서 NCR이라든지 NPR이라든지 NPEC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끝났으니 이제 뭘 하면 되겠어?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경우의 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럼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써놨던 것 중에서 도구라고 하는 도구의 입장에서 뽑는 도구로서 그 다음에 나열하는 도구로서 그 다음 뽑아서 나열하는 도구로서의 뭘 배웠어?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는 요 녀석은 포크 숟가락과 같은 역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활용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하는데 뽑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우리의 해석 면에서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도구를 배운 다음부터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도구를 왜 배울까? 를 한번 생각해 봐. 그냥 경우의 수만 배워도 사실 돼.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라든지 합의 법칙 이런 것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되게 다양한 뭘 할 수 있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세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 라는 상황이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하나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사실 도구 없이 곱배 법칙의 입장에서 충분히 풀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내가 굳이 4P3이라는 걸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 이제 얘로 쓴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 이유가 뭘까? 이거는 생각의 흐름 자체를 이 세 개의 도구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소리가 되거든. 다시 생각의 흐름 자체를 이 도구를 사용하게끔 생각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나는 지금 이 도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쓰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도구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겠니 적겠니? 사실 생각해 봐. 전체 경우의 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까?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지 않을까?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잖아.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얘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지? 전체적인 상황에서 굳이 전체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일부분만 저 도구들을 사용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상황들을 전부 다 내가 분류해 놨을 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도구, 저런 상황일 때 저런 도구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내가 그 도구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봐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상황 1이 있어. 상황 1이 있어. 그다음에 상황 2가 있어. 근데 그 상황 1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의 경우의 수들이 상황 2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1대1로 매칭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x 더하기 y는 3이에요 라고 하는 순서쌍을 구해주세요. 이건데 정수 순서쌍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좌표평, 그러니까 여기는 얘 자연 순서쌍이라고 해보자. 얘는 1,2라는 거랑 2,1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요거 하나랑 여기는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각각이 여기에 1,2라는 거랑 2,1로서 하나씩 하나씩 매칭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 점의 개수를 세는 거랑 여기서 이 순서쌍의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거랑 완벽하게 어때? 똑같죠. 그럼 나는 점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그럼 나는 순서쌍의 개수를 세도 되고요. 순서쌍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점의 개수로 세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대1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두 개의 상황을 우리가 매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런데 이 상황은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걔랑 딱딱딱딱 떨어지는 매칭이 되는 다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주어져 있는 문제를 훨씬 더 어떻게 편안하게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랑 B랑 C가 자연수였어 라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예를 들어서 10이 되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를 봤어요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한 땀 한 땀 뭐 해야 돼? 노가다 해야 되잖아. 그지? 노가다 할 수밖에 없는 빌어먹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잘 봐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얘들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왜 10까지 써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야? 4개.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 얘가 몇이야? 10이잖아. 됐어? 근데 나는 무슨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더하기를 이 중에서 몇 개만 사용하고 싶다로 2개만 사용하고 싶다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실제로 더하기가 몇 개가 있는데 9개의 더하기가 있었을 텐데 그 9개의 더하기 중에서 2개를 고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하나를 고르고 요렇게 하나를 고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3이고 여기는 얘는 몇이야? 6이고 여기는 뭐야 이게 하나 더 많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구나. 더하기 1로서 3 더하기 6 더하기 1로서 A와 B와 C 자체를 하나씩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노가다를 열심히 뛸 바에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아 얘는 9개의 뭐 중에서 더하기 중에서 2개를 고른과 동시에 9 곱하기 8 2가 될 테니까 얘는 몇이 됩니다? 36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어? 도구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과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1대1로 매칭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잖아. 물론 이 상황을 처음 너희가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어때?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매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고급 기술에 속하는 오케이?
딱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칭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된다면 얘는 훨씬 더 편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매칭이라는 건 어때? 내가 혼자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얘 뭐 해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매칭하면 편한지 그런 흐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학습을 통해서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훨씬 더 어때?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하나만 더 보여줄게. 매칭의 가장 대표적인 예. 예를 들어서 보자. 여기에 십각형이 있었어. 볼록 십각형이래. 볼록 십각형이 있었대. 라고 해보자. 그럼 볼록 십각형에서 우리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사실 암기를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고 있니 혹시? 기억 안 나지? 그지? 볼록 십각형이라고 하는 건 대충 십각형을 그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충 원 하나 그려놓고 점을 대충 10개만 찍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이어버려. 그러면 얘 십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십각형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난 대각선의 개수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대각선이라는 건 점과 점이 이어졌을 때 하나가 생기지. 그럼 여기서 무슨 매칭을 하는 거야? 난 두 점을 고를 때마다 선이 하나씩 생길 거야 라는 매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시 2개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그게 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 안 되겠죠. 얘랑 얘랑 골라주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한 것들을 내가 골라놨을 때 걔는 매칭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변의 개수만큼이 빠져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개를 빼주면 됩니다.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해주면 볼록 십각형에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너희한테 시간을 좀 주고 풀어보라고 해볼게.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십각형입니다. 라고 했을 때 됐어? 그럼 잘 봐봐. 일단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선이 하나 있으면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얘가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게 된다면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만나면 안 돼. 딱 두 개씩만 만나는 상황으로서 모든 대각선들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한다가 전제가 될 거고 그런 전제가 됐었을 때 상황에서 그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는 선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기니까? 교점이 생길 테니까 나는 이 대각선의 개수가 이게 몇 개야? 실제로 계산하면 10 곱하기 9 2로 나눠주니까 45개. 10개를 빼면 35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 중에서 35개 대각선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버리면은 그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이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돼 있는 대각선이랑 이렇게 돼 있는 대각선은 애시당초 교점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선 두 개를 고른다고 해서 무조건 교점이 생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긴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 흐름을 너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오케이? 다시 뭘 기준으로?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주면 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 매칭의 입장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현상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오케이? 시간 5분 줄게. 저는 이 매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창의력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여기서 대각선 중에 두 개를 고른다라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잖아.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랑 이런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이런 애가 생겨버리면 교점이 안 생기니까 교점이 생기게 해주고 싶은 거 무조건 교점이 생기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는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는 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네 개의 점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 일시당초 대각선의 개수를 셀 때 두 개의 점을 골랐던 것처럼 우리가 뭐가 생긴다면 대각선의 교점이 생긴 두 개의 선을 고르고 싶다면 네 개의 점으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네 개의 선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선 세트 하나랑 요렇게 되는 선 세트 하나랑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 선 세트 이렇게 몇 개 나와? 총 3개의 세트가 나오지. 그중에서 유의미하게 교점이 생기는 건 딱 몇 개 있어? 한 세트 나오지. 됐어? 그럼 끝났네. 답은 뭐가 됩니다? 10시 4가 됩니다.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그 대각선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교점이 생기는 그 교점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군요. 라는 그런 흐름들을 혼자 떠올리기는 어때? 어려워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근데 대신에 이런 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그 발명의 아버지는 뭐라고 해? 모방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 발명의 아버지는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에요. 표절이 나쁜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대신에 뭐가 있어야겠어?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있어야겠지. 그지? 그다음에 이 생각을 통해서 더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흐름들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매칭들이 있다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보여줄 거야. 이쪽 파트에서는 그 매칭의 가지수들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너희 스스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게 편하겠네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 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너희 되게 자유롭게 도구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라는 상황에서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라고 얘들아? 도구를 사용하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그럼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인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다시 일반적인 경우는 매칭이 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매칭 거의 없이 그냥 도구를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부분 나눠서 여기는 이 도구 사용하고 저기는 저 도구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구획을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스스로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를 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줄 거냐면 당연한 얘기로 끝까지 다 답을 내주지는 않을 거야. 단순한 산수는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단순한 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에서 결론은 뭐라고 할까? 모 C 모 혹은 모 P 뭐 해서 몇 팩 곱하기 몇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줄 거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찬찬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보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입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당연히 순열 쪽 얘기니까 순열 NPR을 사용하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렸으면 좋겠어 지금부터는. 알겠죠? 이 도구를 합당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도구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 관계를 잡고 관찰하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웃하면 뭐하라? 하나로 먼저 묶어놓고 그지? 그래 한 덩어리 놓고 그 덩어리를 완성하는 경우의 수와 전체로 바라봤을 때 걔를 완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라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었지? 기억나요 혹시? 빼줘요? 전체에서 이웃한 것들을 빼줄까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걔는 좀 단점이 있어.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 돼 버리면 3명이 이웃한 거를 빼버리잖아? 그러면 2명씩 이웃한 것들은 남게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3명이 이웃하게 하는 방법에서는 당연히 뭐겠어? 여자 3명을 여자 1이랑 여자 2랑 여자 3을 요렇게 해 가지고 한 덩어리를 묶어 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을 먼저 잡아 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 남자 1부터 남자 4까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체가 몇 개 있는 거야? 이제 5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을 계산해 준 다음에 2개를 곱해 주게 되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웃한 방법이야. 그죠? 그럼 이웃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 승훈이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이 경우를 전체인 7팩에서 빼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빼면 안 된다고? 여자 2명만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야. 전체에서 빼버리면. 그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거의 해결 전략은 뭐였어? 라고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 이웃하지 않도록의 해결 전략은 뭐야?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뭐 하고요?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주세요.
이런 얘기였거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들을 먼저 남 1, 남 2, 남 3, 남 4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얘네들을 먼저 나열할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팩이 되겠어? 4팩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나열했다고 쳐놓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하겠다는 거야? 요 사이에 오케이? 요 사이. 총 5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거기다 뭐 할 거야? 3명을 나열할 거야. 라는 의미. 근데 사실은 이거 좀 되게 이상하다? OP3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의 의미는 얘들아 5개 중에 3명을 골라가지고 걔를 나열할 거잖아. 근데 여기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 누굴 고르는 거야, 사실? 자리를 고르는 거고. 자리를 고르고 나열은 누가 할 거야? 학생들을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그 주체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쓰지. 여기는 얘 사실 원래적인 의미는 OC3으로서 자리들을 골라주고 그 자리에 골라진 자리에다가 여학생들을 나열해 준다라는 의미로 써주는 게 사실은 맞아. 근데 왜 아까처럼 쓰는 게 가능할까? 여기가 자리에다 이름을 붙여봐봐. 오케이? 자리에 이름을 붙여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여학생 1이 있었고 여학생 2가 있었고 여학생 3이 있었는데 원래는 얘네들을 나열해가는 게 맞잖아. 근데 그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걔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나열돼서 들어가는 느낌으로서 생각을 해준다면 걔는 OP3이 맞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얘가 1번 자리고 얘가 5번 자리고 얘가 3번 자리였다면 여기다가 여자 1을 써주면 되고 여기 여자 2를 써주면 되고 여기다 여자 3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OP3도 맞았던 거야. 이해돼?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의 해결 전략은 요렇게 가져간다라는 흐름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이 양 끝에 오도록 이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남학생 2명이 이쪽 끝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몇 개 자리 남았어? 5개니? 그지? 5개 자리 남았죠? 그럼 여기 두 자리를 먼저 남학생 2명,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가지고 나열을 해주고 그지? 나머지 5명 남았으니까 걔네들 그냥 차례대로 나열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4P2로서 계산을 해도 괜찮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잡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 사전식 배열 설명해야 될까? 안 해도 괜찮? 한번 풀어볼까? 풀어보세요. 그거 풀고 잠깐 쉬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 뭐 사전식 배열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사실 되게 쉬운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는 적어도라는 말을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을 보면은 개념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 혹시 기억나요?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얘는 뭘 해라? 여사건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A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A의 여집합을 구해서 전체의 개수에서 여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라는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합당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적어도 1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뭐 적어도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1번 상황이 있고 2번 상황이 있고 3번 상황이 있고 4번 상황이 있고 5번 상황이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전체를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 적어도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 경우와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적어도에 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전체에서 지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구해서 빼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보통은 적어도라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상황이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상황 자체가 다 적어도에 포함되는 상황이라서 얘만 구해서 내가 전체에서 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아. 근데 굳이 이렇게 세 개가 적어도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도 구하고 또 모두 구해서 전체도 구해서
전체를 굳이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한 얘네들 각각 구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한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도라는 걸 봤을 때 무조건 여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해결 전략, 그건 뭐냐면 적어도라는 걸 봤을 때 뭐 해라. 적어도라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전체 상황을 분류해 주세요. 분류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6개의 문제 프렌드가 있대요. 그랬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궁금하대. 그러면은 이쪽 끝에가 있고 이쪽 끝에가 있어. 이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모음 자음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에 모음이 오고 이게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음이 오는 거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자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상황 중에서 이런 상황들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거는 이런 경우를 의미할 게 분명하니까. 그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건 이런 경우를 뜻하는 게 분명하니까 일단 양쪽 끝에 뭐가 오는 자음이 오는 경우들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구만. 그래서 6팩 잡아주고 전체에서 자음과 자음이 왔어. 자음은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 그래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나열해주면 되니까 4P2로서 생각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애들 몇 팩으로? 4팩으로 이렇게 접근해주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뺀 거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올 게 분명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경우. I, E, N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고 싶었대 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겠니?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 I랑 E만 이웃한 경우도 있을 거고 E와 N이 이웃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과 I가 이웃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거 세 개가 다 이웃한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은 뭐겠어? 저기는 쟤네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겠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경우. 됐어?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경우를 구하고 이 경우를 구하고 이 경우를 구하고 이 경우를 구해서 내가 여기는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은 전체 다 떨어져 있는 경우 하나만 딱 구해서 전체의 경우에서 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후자가 편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을 생각하기가 당연히 편하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 분류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뭘 한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결 전략 자체를 너희가 짜는 거지 짜져 있는 해결 전략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해결 전략을 짜는 주체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에서 관련된 식가를 장난치는 건 충분히 다 해본 거니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합의 수에서 이렇게 너무 쉬운 것들은 안 해도 괜찮겠죠. 그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어느 학급에서 체육대회 준비원 4명을 뽑는데 학생 A랑 학생 B를 포함해서 전부 8명이 지원을 했대. 다음을 구해주세요. A와 B를 포함해서 뽑고 싶습니다. 그럼 A랑 B가 뽑혔다고 치면 되는 거니까 몇 명 남았고? 6명 남았고. 그지?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어? 2명만 더 뽑으면 되겠거든. 해결 끝. A는 뽑고 B는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겠어? 3명 뽑으면 되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다음 보자. 자, 선생님이 그 포크 숟가락이라고 말했던 수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봐봐. 얘는 5명, 4명이 있는데 3명을 뽑을 거고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해야지.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지? 왜? 얘네들끼리만 섞을 거고 얘네들끼리만 섞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섞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5명 중에 3명 뽑고 그다음에 4명 중에서 2명 뽑은 다음에 그 5명을 다 나열하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 A와 B를 포함한 9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고 싶어.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럼 A는 포함시켜야 되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고 2명만 뽑으면 되고 전체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2명은 빼놓고 생각할 거니까 7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3팩 해줄 거야. 뽑는 건 2명이지만 3팩 할 거야. 왜? A는 뽑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P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뽑는 도구와 나열의 도구를 적절하게 너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라고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해봤어? 함수 파트에서 사실 해봤잖아. 그지?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뿐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냥 단순하게 x라고 하는 애가 x1, x2 댕댕댕해서 xn까지 이렇게 총 n개가 있었고요. y라고 하는 애가 y1부터 y2 이런 식으로 가서 ym까지 총 m개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함수의 개수가 궁금해요. 함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는 요 입장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거거든. 함수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세면 될까? 다시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면 될까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거야. 함수가 어떻게 되면 하나가 결정이 나니? 각각의 x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모두가 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x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지금 y라는 집합이 있었어. 여기 x1, x2 해가지고 xn이 있었고 y1, y2 해가지고 m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얘 m개 중에 하나를 뽑을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뽑는 가지수는 m개가 될 거고 근데 그와 동시에 얘도 뽑을 거잖아. 그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얘도 m가지가 될 거야. 그냥 함수니까. 얘도 m가지가 될 거고 다 m가지가 되겠지. 그럼 m을 몇 번 곱한 게 되겠어? n번 곱한 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m의 몇 제곱? n제곱 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얘를 중복 순열이다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돼요. 근데 뭐 거기는 걔를 개념으로 배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번째는 뭘 생각할 거냐면 1대1 함수를 생각할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 개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얘를 하나 뽑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얘는 얘를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n-m-1가지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m-2가지 뽑을 수 있고 이런 식이 되겠지. 총 몇 개 뽑을 거야? n개 뽑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할 거야? 이 m개 중에서 그지? 서로 다른 몇 개를 n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할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m개 중에서 m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함수냐면 얘는 단조, 순, 증가, 함수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순 증가랑 선생님 좀 전에 말하려고 했던 단조 증가랑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순 증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조 증가라는 게 있어요. 순 증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봐. x1이랑 x2가 각각의 정역의 원소였다고 임의의 원소였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면 fx1이랑 fx2라고 하는 게 이런 관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순증가입니다. 단조 증가는 뭐냐면 x1과 x2가 똑같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fx1이라는 애랑 fx2라고 하는 애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단조 증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아도 될 때. 이럴 땐 뭐라고 불러? 단조 증가라고 불러.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래프로 순증가를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해도 괜찮은 이런 함수를 단조 증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단조 증가와 관련된 얘기는 중복 조합 쪽에서 그러니까 확률 통계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얘기니까 단조 증가는 우리가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는 순 증가 함수
순 증가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여기는 요 느낌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어때? 1, 2, 3밖에 없잖아, 얘들아. 1, 2, 3밖에 없는데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해서 다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순증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순증가 함수를 봤을 때 거기는 걔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자, 이런 얘기거든. 물론 순감소 함수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순감소 함수도 여전히 똑같이 접근합니다.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건 함수의 개수를 만들고 싶어. 여기는 얘네들이 한쪽을 싹 다 하나씩 다 선택을 했을 때 상황일 거잖아. 그 얘네들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선택하네, 얘가 선택하네, 얘가 선택하네 다 생각해 주고 걔네들 마지막에 뭐까지 나열을 해준 게 1대1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증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순서를 이미 어떻게 해놨거든? 결정해 놨거든. 그러니까 순서를 결정해 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순서를 정해줄 필요는 없어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겠어? 순수하게 뽑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M개 중에서 단순하게 N개를 뽑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뽑기만 하면 그 순서대로 알아서 배치가 될 테니 얘는 뽑기만 해주세요. 순서는 내가 알아서 정해줄게요. 이런 느낌이 순증가 함수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증가 함수의 개수까지 해서 요 세 개는 가장 기본기로서 우리가 딱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 흐름 자체를 너무나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자꾸만 생각해보면서 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는 그 흐름들을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선생님의 기억력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겠어? 매번 하니까 외워진 것도 있겠지만, 그죠? 매번 하니까 외워진 것도 있겠지만, 근데 선생님은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흐름들을 너희 스스로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함수의 개수. 그러면 당연하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세제곱 해서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뭐가 있어? 여기서 선택도 해야 되지만 나열까지 해야겠네. 4, P, 3이 되겠네. 얘는 뭐만 하면 되겠네? 선택만 하면 되겠네. 4C,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땅땅땅 정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 문제 자체가 막 이제 더럽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어떤 정보들을 막 이상하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냥 이런 흐름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뒷받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지금 저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얘기였어?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 하나씩 뽑아야 해요. 이런 뜻이고. F1이 3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3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건 F 오브 F1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주어져 있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이걸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함수의 가장 기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역이 유한계로 주어져 있을 땐 당연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생각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었고, 그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1이라고 하는 게 3에 꽂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이 아닌 녀석과 이 녀석이랑 또 계산한 결과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천천히 한번 봅시다, 얘들아. 천천히. 요 1이라고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지금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F1이겠지. F1이 조건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1을 먼저 해결해 보고 그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철학 해결하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1이 1로 가는 거 괜찮. 그죠? 1이 1로 가면은 여기는 얘는 그냥 1이 될 테니까 F2는 1만 아니면 돼. 그냥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F1이 다시 2로 간다고 생각해봐. 라고 해봐.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됐으니까 2가 돼버린 거니까 F2는 F2가 돼버려서 같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디로 가면 안 됨? 여기로 가면 안 됨. 근데 또 어디로 가면 안 됨? 3으로 가면 안 됨.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준 거거든.
결국은 요 두 개의 조건을 지금 이런 식으로 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봤을 때 F1이 갈 수 있는 곳은 당연히 1로 가거나 아니면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여기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로 가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경우들은 어때? 별로 안 특별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로 가는 경우랑 나머지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분류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면 있었다면 분류해 주면 되는 뭔 소리야? 일괄 처리할 수 없었다면 맞죠? 없었다면 분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거야. 얘가 만약에 1로 꽂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녀석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얘는 1이 아니야라는 정보를 나한테 준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괜찮아. 그냥 1대1 대응만 되면 될 것 같아. 요런 느낌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1이라는 게 4로 꽂혔다고 생각해 봐. 여기서 4, 5, 6을 다 관찰할 필요는 없겠다. 4인 경우만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F1이 4에 꽂혔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다시 뭐가 되면서 4가 되면서 다시 한번 F4랑 F2랑 서로 어때? 달라야 돼라는 조건인데 이 조건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도 1대1 대응의 조건이잖아. 됐어?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얘가 4로 꽂혔다면 4가 간 어딘가가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그 녀석만 F2가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확실해?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미안해. 나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처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얘는 4를 또 건들고 있거든. 4나 5나 6을 건들고 있거든. 음. 그럼 이게 가능할까? 어차피 저렇게 되는 거니까. 상관없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F1이면은 F1이 1이었으니까 얘랑 F1이랑 서로 달라요라는 너무 당연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피하면 된다. 끝났네. 그지? 그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다. 괜찮죠? 그럼 결과적으로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2가 까다로운 애였는데 2도 까다롭지 않죠, 더 이상은. 그지? 그럼 나머지 애들 뭐 하면 되겠어? 배열해 주면 되겠네. 나머지 애들을 나머지 쪽에 다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그럼 5팩이 되겠죠. 라고 해서 얘는 4 곱하기 5팩. 5팩이 얼마지 얘들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10에다가 120에다가 4 곱한 거니까 48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답 맞나 봐봐.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자, 도형의 개수 나와 있어요. 도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일단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 6을 빼면 되겠지. 괜찮?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네. 6C3이 답이 되겠네. 이런 느낌. 어렵지 않죠? 쭉 넘어가고요. 다음.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풀어보긴 했었지, 얘들아. 처음 보니? 다시 이런 형태의 문제들 봤을 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거나 아니면 선분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다시 선분의 개수, 선분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걔는 그냥 10C 뭘 하면 되는 거야? 2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지?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하나의 선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아까는 선분이었으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뭐야?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직선 입장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전히 차이가 없죠. 그렇다는 건 중복이라는 소리잖아. 왜? 걔네들을 다르게 셀 게 분명하니까. 다르게 셌으니까. 같게 한 가지로 세야 될 게 분명하니까. 말이 헛나와 자꾸. 됐어? 그럼 여기서 그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른 거에서 뺄 거라는 거지. 뭘 뺄 거야? 중복해서 세는 애들을 다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여기는 이 한 줄짜리 이 직선 자체가 전부 다 얘랑 얘를 고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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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를 고른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거를 다 빼고 몇 개만 남겨놓을 거야? 한 개만 남겨놓을 거야. 라는 입장에서 그런 게 몇 번 발생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발생하겠지. 됐어? 그런 중복들을 싹 다 빼주게 된다면 이제는 중복될 게 없을 테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개를 빼주는 이유는 걔까지 빼버리면 그 직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걔 하나 남겨놔야 돼라는 입장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삼각형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줬다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냥 10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되겠어? 3개를 고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3개를 골라버리면 어때? 삼각형이 안 되죠.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걸 다 뺄 거야. 그런 게 몇 개 있어? 5개 있어. 얘는 남길 게 없어. 다 빼야 돼. 왜? 삼각형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풀어보세요, 나중에. 됐어? 좋아. 넘어갑시다. 아, 지금 해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해봐, 너희가. 해보고 질문으로 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화 요약, 대진표 작성. 요거 하면은 오늘 얘기가 끝입니다. 오케이? 이 대진표 작성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뭐냐면 분할이라는 개념.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진표를 작성한다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분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이 분할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여기는 얘는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얘는 팀 짜기가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10명을 가지고 팀을 짤 건데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명 다시 2명 4명 안 되죠. 2명 3명 5명으로 요렇게 분할하고 싶어요. 이 10명을 요렇게 2명 팀, 3명 팀, 5명 팀으로 분할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쉽게 10C2로 한 팀 짜주고 그 다음에 8C3으로 또 한 팀 짜주면 끝나죠. 그럼 나머지 애들 나머지 한 팀 하면 되니까 사실은 의미상 써주는 거지만 5C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2명, 3명, 5명으로 팀을 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334로 짜고 싶었어 라고 생각을 해봐. 얘를 334 이렇게 3명, 3명, 4명 조로 짜고 싶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똑같이 내가 10C3 계산하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7C3 계산하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의미상 4C4 하나 써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저건 1일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뭐가 생겨버릴까? 문제가 발생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중복이 생겨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왜 중복이 생겨?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잘 봐봐. 여기서 3명을 내가 뽑았는데, 내가 여기서 A랑 B랑 C라는 애를 뽑았다고 쳐봐. 그다음 두 번째는 A, B, C, D, E, F라는 애를 뽑았어.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뽑은 거야. 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될 거고, 또다시 내가 3명을 뽑았는데 하필이면 거기 있는 게 해서 D랑 E랑 F를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3명을 뽑았는데 하필이면 A랑 B랑 C를 뽑았어. 나머지 이렇게 뽑았어.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걔도 한 가지 경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3명 조와 3명 조와 4명 조로 그냥 팀을 나누고 싶었던 거지 팀의 이름까지 정해놓은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미 어때?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잖아, 기준. 차이가 있니 없니가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랑 이건 차이가 있니 없니? 차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차이가 없는데 얘네들 지금 차이가 있게 세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가 된 거야? 중복이 발생한 상황이야. 그럼 얼만큼의 중복이 발생했을까? 이 두 가지 얘네들이 배열되는 만큼 중복이 발생했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2배씩 중복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2팩분의 1로 나누어 줘야 요렇게 나누어 줘야 그 중복들이 사라지면서 원래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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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이야? 4인가요?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누고 싶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누고 싶었다면 얘는 어떻게 접근해 주면 되겠어? 당연히 10명 중에 2명을 고를 것이고 8명 중에 2명을 고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6명 중에 2명을 고를 거고 4명 중에 4명을 고를 건데 얘는 안 써도 돼. 너희 계산할 때 안 써도 돼. 나는 그냥 의미상 보여주려고 쓴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땐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할까? 그렇지. 얘랑 얘가 다 2명씩, 2명씩, 2명씩 있는 똑같은 상황이 됐으니까 얘는 총 3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할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의 개수가 3개고 똑같은 것의 개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그 각각의 요렇게 중복들이 발생할 것들을 미리미리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할을 합니다라는 게 분할의 핵심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그래서 팀을 짜준다라는 입장에서만 보는 거. 팀의 이름까지 정해줄 거야라고 한다면 이거 중복이야 아니야? 아니야. 중복 아니에요. 팀이 다르니까. 됐어? 그런데 여기는 얘는 팀을 짜주기만 할 거야. 그냥 그 3명이 한 조다라는 그 사실만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얘는 중복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눠줄 거야. 이게 분할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게 대진표를 짜고 싶은 거 가장 대표적인 매칭입니다라고 생각해도 돼. 대진표라고 하는 개념은 분할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 제일 위에서 입장에서 바라봐봐. 그럼 얘는 총 6명을 4명과 2명의 팀으로 조로 쪼개겠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대진표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그냥 4명조와 2명조로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6C 4 곱하기 의미상 2C 2예요.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너희는 계산할 때. 근데 그 의미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게 첫 번째 얘가 4명과 몇 명으로 2명으로 쪼개지는 모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이제 다시 2명과 2명으로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4C 2에다 곱하기 2C 2를 해주면 될 거고 얘는 2랑 똑같으니까 200분의 1을 한 번 더 달아주면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얘가 다시 2명, 2명, 2명으로 쪼개져서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또 분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봐. 없죠. 그 2명이 된 순간 걔네들이 경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내가 쪼갤 필요 없어. 굳이 쪼갠다면 어떻게 되겠어? 2C 1 곱하기 1C 1 곱하기 뭐가 돼? 2팩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게 1이잖아. 그지? 더 이상 쪼갤 필요 없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해주면 그냥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이렉트로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게 대진표 작성이라는 건 그냥 분할의 개념에서 위에서부터 쪼개고 들어가면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써봐. 6C 3 곱하기 3C 3 곱하기 2팩분의 1 곱하기 3C 2 곱하기 1C 1 곱하기 3C2 곱하기 1C1 끝났네. 저게 답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할해내면 되는 겁니다. 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할 개념 자체를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진표 작성한다? 그냥 분할하는 거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뭐 진짜 쉽게 아무리 복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세요. 분할이라는 개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느낌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유가 뭐라고? 경우에서의 기본이 뭐라고? 차이의 유무. 그지? 차이가 없구나. 중복이네. 중복만큼 나눠줄 거야.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관련해서 순열 조합까지 해서 모든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때? 되게 뭔가 빡빡할 거예요. 실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귀찮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시간을 좀 많이 주어가면서 고민을 스스로 많이 해보고 그 해결 전략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해설도 참조해보고 해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맞은 것도 해설을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죠? 내 관점은 이거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한 관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히려 내 관점이 훨씬 더 편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았다 틀렸다를 다 떠나서 해설까지 꼼꼼하게 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진짜 경험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사실 하나하나를 되게 깊게 생각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해석해보고 그런 흐름들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경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고 경험들을 많이 쌓아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뭘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해설도 바라보고 왜냐면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 얘들아. 경우의 수는. 그지? 그 해봐야 뭐야? 순열 좋아. 합의 법칙, 구의 법칙. 끝. 그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들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 흐름들을 보는 건데 거기서 다양한 매칭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매칭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려면은 내가 끊임없이 해설들 참조해 가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재밌는 게 있으면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재밌는 게 없네요. 특별하게 재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좋습니다.